안녕하세요. 안철수 29일 차입니다. 제가 제 지역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국회의원 그 의원 회관에 제 방 말고 또 이제 지금 그 상계동에 저희 그 국회의원 사무소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지역 사무소라고 부르죠. 여기가 이제 제 지역 사무소입니다. 다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저희 지역 사무소 특징이 책이 많습니다. 5천 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 오셔서 그 책도 보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화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와서 볼 수 있는 동화책부터 굉장히 많으니까 혹시나 상계동 오실 일 있으시면 한번 들러서 여기 또 커피도 에스프레소 머신 있습니다. 마실 수 있고 그 편하게 쉬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깜짝 퀴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인터넷 강의 같다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복습하는 기분이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무엇보다도 재미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순간순간 재미, 감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소박한 삶이 우리 모두 꿈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재미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공부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자, 또 오늘도 이제 몇 가지 퀴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그 약간 이제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그 바로 이번 20대 총선에 대한 국민의당 공약에 대한 퀴즈입니다. 사실 총선 공약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볼 때는 알다가도 뒤돌아서서 갑자기 질문받으면 뭔지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그 대화 속에서 그때그때 잘 설명하실 수 있도록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연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 당 공약에 대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어제 퀴즈로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총선에는 12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약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정책 공약집 자료를 보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또 책자도 있습니다. 책자 보셔도 되고 그런데요. 그 책자 무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국 대형 서점에서 그냥 구하실 수도 있고요. 예스24, 영풍문고, 교보문고, 국회서점 다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제 구매하실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무료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아서 뭘 퀴즈로 낼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5가지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는 OX 퀴즈니까 오늘은 다지선답니다. 자, 이제 몇 분이나 골든벨 울리실지 기대됩니다.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 분야 퀴즈입니다. 첫 문제니까 공약 자체에 대한 것보다 분야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주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었고 2차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었고 3차는 컴퓨터와 IT였습니다. 이제 4차가 도래했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인공지능 로봇, 2번 3D 프린팅, 3번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자, 셋 중에 뭘까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없는 것. 다시 1번 인공지능 로봇, 2번 3D 프린팅, 3번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자, 뭐 거의 다 트윗은 3번, 3번, 3번. 우리 페이스북도 다 3번, 3번이네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틀린 분이 없으시네. 자, 이제 그 세계 산업 구조가 이미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목표한 것처럼
IT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보다 생산성은 높지만 고용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미래형 신산업 전략이죠. 미래형 신성장 산업입니다. 이것을 이제 발굴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국민의당 그 총선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2의 과학기술 혁명, 그리고 교육혁명, 또한 창업혁명을 국민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또 경제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정책 중에 사업에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조세 채무나 연대 보증 때문에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공약이 무엇일까요? 1번 패자부활법, 2번 대기업 이익공유제입니다. 자, 1, 2 했는데 3번 하신 분도 있네요. 예, 거의 다 1번, 11111, 예, 11 비읍. 예, 여기도, 문제가 너무 쉬운가? 틀린 분이 안 계시네요. 아까 3번 하신 분 빼놓고. 예, 정답이 1번 패자부활법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야 사람들이 그 보통 평범한 보통 사람도 재도전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도 이제 실리콘밸리도 그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요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실패의 요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니까 계속 도전하면서 결국은 실패한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실리콘밸리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패한 사람이 다시 도전할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축되고 도전하지 않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건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분야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 국회의원, 정당의 지역위원장, 공천 신청자 등이 사임 후 3년 내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감사로 갈 수 없도록 한 국민의당 공약이 무엇일까요? 1번 비행기 금지법, 2번 낙하산 금지법입니다. 자, 국회의원이 3년 내에는 공기업 사장으로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1번 비행기 금지법, 2번 낙하산 금지법입니다. 또 3번 하시는 분이 있네요. 대부분 2번. 자, 다 2번. 예, 맞습니다. 저 대부분이 맞추시네.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자, 2번 낙하산 금지법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복지 분야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이 인구 5천만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의 출산휴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입니다. 지금 현재요. 저희 공약이 아니라 1번 90일, 2번 120일입니다. 자, 1번 90일, 2번 120일. 어떤 분은 30일, 60일 써놓으셨네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90일, 2번 120일 중에 지금 현재 출산휴가 기간이 얼마일까요? 자, 여기는 90일도 있고 120일도 있고 1번, 2번. 벌써 2번이 지금 공약이라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수능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항의하시고 선물이 없나요? 그런 분도 계시고 선물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눈치 보여서 못 써요. 맞습니다. 얼마 이렇게 날짜가 있더라도 눈치 보여서 다 못 쓰는 법이죠. 제 아내 김 교수 딸을 낳고는 한 달 쉬었습니다. 눈치 보여서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자, 90일입니다. 현행 출산 휴가 기일이 90일인데 국민의당 공약에는 120일로 늘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아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 하나 못 고치면 말이 됩니까?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20일로 늘리는 것이 이건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부 제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1, 2, 3번까지는 잘 맞추시다가 4번에 틀린 분들이 꽤 많이 보이세요. 자, 이제 5번 마지막 문제니까 주관식 내겠습니다. 2020년에는 지금 있는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국회에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래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 걸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국가 예산의 1%를 미래 사업을 위해서 매년 추가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은 대략 얼마일까요? 올해 정부 예산이 얼마겠습니까? 어떤 분은 4조, 어떤 분은 400조, 370조, 387조, 700조. 야, 주관식이니까 뭐 4천조. 어려워. 여기는 페이스북은 400조, 250조, 350조. 아유, 굉장히 다양합니다. 넘나 숫자에 약해. 라고 이제 굉장히 막 자괴감에 빠진 분도 계시네요. 모르겠어요. 올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386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400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그 다음 해 정도 되면 거의 400조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1%라고 하면 약 4조 정도가 됩니다. 1%라고 해도 참 많은 돈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만큼 국가 미래를 위해서 매년 이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셜미디어 댓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사실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저도 여러 가지 아침에는 그 관훈 토론회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토론회이죠.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 관훈 토론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성실히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KBS 정강정책 연설을 찍었습니다. 지난번에 MBC에서 이제 그 연설을 했었는데요. KBS 오늘은 찍고 내일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 가서 잠깐 후보자들 도와드리고 저는 또 저녁에 노원에서 이제 퇴근 인사하고 지금 이제 생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머리 자르고 푸른색 난방. 예, 고맙습니다. 내일 KBS도 내일 방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MBC와 조금은 다른 내용들인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미디어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신영희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소처럼 우직하게 가다 보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주실 겁니다. 오늘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네요. 힘내시고 12가지 공약집 많이 알려주세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우생마사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나가겠습니다. 박희주님입니다. 국민 퀴즈 전 하나 틀렸어요. 저도 호남 출신으로 이제까지 여당이 싫어서 미운 야당 지지했습니다. 저희 국민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지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여당 싫어 야당 지지하다 보니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을 위한 정치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 합니다. 이번 선거는 무조건 3당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힘들고 선택받지 못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국민의당 진정성 깨닫고 지지할 겁니다. 국민의당이 정치 변화의 시작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총선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안 대표님 뜻 굽히지 마시고 국민과 함께 나가 담대히 승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지지와 사랑 보내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최윤정님입니다. 하하하, 대표님 머리 예쁘게 하셨네요. 목욕탕 갔다 온 사람처럼 노곤하지만 평안해 보이십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심 걱정으로 잠자리가 편하지 않는 날도 많지만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당 여러분 하셨습니다. 목욕탕 갔다 온 사람처럼 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제 머리가 좀 철사머리라고 하더라고요. 머리 하시는 분들이 뻣뻣해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수가 철사머리 한 거네요. 왜 이렇게 썰렁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은 트위터 글들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박용권님께서 이번 선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이번 선거에서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낡은 정치 세력들에게 유권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하셨습니다. 다음 꿈님께서 정책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지정당 없이 떠다니는 유권자들이 아직 많아요. 그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정책, 현실 가능한 정책입니다. 국민의당 정책 좋은 것 많아요. 홍보 많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뵈면 세 당 정책 중에서 국민의당 정책이 가장 잘 정리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한대수님께서 오늘 관훈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 응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치 현실이 너무 한심합니다.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은 오로지 국민의당 뿐입니다. 부디 오늘 안철수 대표가 관훈클럽에서 국민의당 의석 40석 목표라고 한 것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수도권 의원들, 수도권 후보자들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진대회를 합니다. 내일 2시에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녁 5시 몇 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5시 반 전후로 이제 KBS에서 정광정책 정광정책 연설을 방송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방송들 꼭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